김현지 불륜설 고소, 거기다가 한준호 리스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현지는 누구냐? 원래 시민운동을 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남참여자치연대, 여기에 이제 사무총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재명이가 변호사였죠. 그러면서 집행위원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시민들이 자치를 하자 이래갖고 뭐 그렇고 그런 시민단체였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재명하고 같이 일을 하고, 이재명의 오른팔이니 왼팔이니 이러면서 뭐 시민단체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재명이 도지사가 된 때는 이제 비서관이 돼가지고 아주 땅땅거리면서 정말 그 김현지가 제일 세다 이런 말까지도 나왔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김현지가요, 불륜설을 고소를 했어요. 그것도 네티즌 40명을. 거기다가 이 한준호 리스크는 누구냐? 한준호는 지금 수행실장이에요. 근데 수행이 안 된 수행실장이 한준호다.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상황실장이 고민정이다. 지금 저 아수라 캠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민정이 1일 1사고죠. 그리고 고민정이는 정말 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한준호도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아나운서들에 대해서 편견도 없고요. 또 아나운서들이 전에 이제 제가 기자했을 때는 기자 시험보다 아나운서 시험이 좀 쉽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나운서들도 이 용모만 보고 뽑지를 않고 오디오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막 키가 153인 아나운서도 있고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못생긴 아나운서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디오가 너무너무 좋은, 그래서 뉴스를 들으면 너무 명확하게 콕콕 박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나운서들이 연예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준연예인. 그래서 아나운서 시험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현무 같은 사람은 기자 시험도 다 붙고 그랬는데 이제 KBS 아나운서로 이제 딱 된 거죠. 그리고 뭐 아나운서들이 요즘은 뭐 이 학력도 보면은 막 서울대 뭐 스카이 막 그래요. 뭐 고민정 뭐 이렇게 좀 예외는 있었겠지만, 근데 이 한준호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MBC의 아나운서였어요. MBC 아나운서였다가 계속 이제 좌파 이걸 하다가 이제 청와대에 눈이 들어가갖고 청와대에 이제 그 행정관인가 뭐 그걸 했어요. 그런 다음에 공천을 아주 운 좋게, 지금 이제 누가 공천 줬다 하는 별별 얘기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 한준호가 누구 덕에 공천 받았다, 이게 한동안 이 청와대 안에서 소문이 짜게 나서 쉬쉬쉬쉬 이렇게 했을 정도예요. 근데 일단 한준호가 머리가 너무 나빠요. 그래서 오늘 한준호가 아주 대형 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그 핫한 뉴스, 김현지 불륜설 고소와 한준호 리스크예요. 그럼 우리가 김현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조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김현지는 지금은 이제 비서관을 그만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가 이 일종의 이재명의 개인 사단이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이제 그만두니까 그 이제 같은 무리들이 이제 싹 이제 같이 그만두고 캠프로 갔던 거죠. 근데 이 김현지가 이재명과의 불륜, 그 다음에 이재명하고 사이에 혼외자인 아들이 있다. 그래서 그 아들 문제가 뽀로가 나갔고 폭로가 돼갖고 김혜경하고 그날 막 치고받고 싸웠다더라. 이렇게 이제 뭐 유튜버들이나 뭐 이제 이 네티즌들이 김현지를 들어가지고 막 얘기를 했던 사람이 무려 40명을 쫙 모아갖고 김현지가요, 경기도 분당경찰서에 40명을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보호법 이러면서 고소장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현지가 뭐라고 했냐, 이재명하고 불륜 또 혼외자가 있다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김현지의 사회적인 가치와 평가를 너무나 침해했다. 뭐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그러면서 내 가족을 위해 또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엄마로서 이 40명을 고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한테 김현주가 누구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김부선 씨도 이재명이가 얼마나 여자가 많은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 자기한테 얘기해 준 여자만 뭐 수도 없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요, 이 김현지라는 여성은요, 제가 보니까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지금 김현지 이 건이 있으면 아 그래 카더라 뭐 쿵쿵쿵 이러쿵 저러쿵 이 선에서 이제 끝내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이게 잘못이라고 보느냐? 첫째는 김현지가 이렇게 됨으로써 김혜경이 2.5cm 열상 사건에 대해서 뭔가 이 백브리핑을 한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기자들이 백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배경 설명. 그러니까 김현지가 굳이 이거를 아니 왜 저렇게 뭐 이재명이가 처음에는 자기 앞에서 쓰러지듯이 실신을 했다고 막 이걸 또 한준호한테 얘기해갖고 한준호가 너무나 로맨티스트고 눈 오는 날 뭐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뭐 김혜경에 대한 뭐 이재명의 애틋한 말 이 한준호가 또 그것도 올렸었어요. 아주 궁장을 다 떨었습니다. 그런데 한준호한테는 분명히 또 우리들한테도 눈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쓰러졌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처음 봤다. 근데 또 다른 데서는 뭐라고 했냐? 침실에 있었는데 화장실에서 쿵 하고 김혜경이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혜경이가 이제 깔깔깔 웃으면서 자기가 잠시 기절을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재명이가 막 울고 있더라. 이건 팩트죠. 김혜경이가 지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거를 보면서 야, 이 부부 굉장히 심각하구나. 아니 마누라가 이렇게 눈을 뜨면 눈 떴어? 살았네 이러면서 막 다행을 하고 어디 많이 다쳤어? 뭐 말해봐 뭐 이런 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근데 마누라가 기절을 했는데 왜 그렇게 펑펑 울죠 여러분? 너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웁니까? 마누라가 기절을 했으면 어떻게든지 흔들어 깨워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 머리 이렇게 모자 푹 눌러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뭔가 너무 수상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김현지가 바로 뭐 혼외자 건이다, 내 명예, 그 다음에 이재명하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하고 김현지 이래가지고 이제 며칠이 이제 엄청나게 퍼지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캠프가 아수라판인 거죠. 거기다가 두 번째, 김현지가 이른바 백현동. 제가 이제 이번 주말에 백현동 갔던 이제 그 르포를 여러분께 해드릴게요. 그거 제가 보고서 너무너무 놀랐는데 이 백현동에 대해서 김현지가 이 의견을 달라 이랬는데 김현지가 이상무 뭐 이래서 50m의 옹벽에 있는 거기 가서 제가 직접 보고 입이 쩍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옹벽이 있는 아파트가 허가가 난 거예요.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나 기네스북에 나올 일입니다. 근데 김현지가 오늘 뭐라고 했느냐? 성남 21의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내 의견을 보낸 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보냈다. 또 이렇게 싹 발을 뺀 거예요. 그러면 김현지는 불륜설, 혼외자, 백현동 이 말하자면 일타 쌈피가 아니라 일타 삼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략적으로 굉장히 나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MB 때 김윤옥 여사도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다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 김경준의 그 누난지 동생인지 에리카 김이라고, 저는 에리카 김을 또 몇 번 봤는데 아주 끝내주는 여자입니다. 근데 에리카 김하고 뭐 MB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다 뭐 별별 소문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 김인홍 여사가 일체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김인홍 여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전현님, 저는 분명히 우리 남편이 에리카 김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러면서 사실 우리도 뭐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자기는 여자로서 딱 그 이렇게 부르르 떨리고 이렇게 촉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막 스산하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오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가엾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치를 하는 남자들의 부인들의 그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이거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김현지 건 이거는 오히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자, 또 오늘 또 사고 친 것 또 이겁니다, 여러분.
아,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이걸 했었는데, 네. 자, 이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이제 준호라고 이 상황실장이라는 사람이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순삭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퍼질 대로 다 퍼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라는 거는 이 카피가 없는 시대라고 하죠. 한번 올리면 이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 한준호라는 사람이 김혜경 대 김건희, 영부인도 국격을 대변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 본인이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의 불법 협찬 사건, 허위 학력 제출 의혹, 유지 논문, 네, 범죄 혐의 가족을 청와대의 안주인으로 모셔야 할까요? 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김건희, 이 저기 세월호에다가 또 이 뭐 사드 반대 이 배지한 김건희에다가 저기 그 김혜경에다가 김건희 씨 얼굴을 이렇게 대면서 아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것까지 이거 제가 네 올렸느냐 하면은 문제의 그 발언을 올린 거예요. 이게 뭐냐? 자, 영부인이 국격 대변을 한다. 이러면서 김혜경은 두 아이의 엄마다. 근데 김건희는 토리 엄마다. 이렇게 딱 대비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거였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단 이거는요. 김건희 씨한테는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하고 김건희 씨하고 결혼을 했을 때 그 윤석열 총장의 그 어머님, 그때는 그냥 검사였죠. 어머님께서 김건희 씨 그동안에 이제 막 며느리감 이렇게 좀 까다롭게 고르시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뒤늦게 50이 돼 갖고 여자를 대불고 오니까 무조건 이제 오케이죠. 그런 와중에서 또 이제 그 좀 기대를 했던 게 뭐냐면, 이제 김건희 씨가 그 당시에 이제 38이었으니까 띠동갑이니까 저기 손자를 안겨줄 수 있겠구나, 손녀를 내가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은근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그 총장이 엄청나게 애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있으면 막 같이 놀아도 잘 주고, 그래서 이 무슨 내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뭐 집들이 같은 데 가고 그러면 애들이 그냥 그 윤석열 총장한테만 막 달려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소셜 스킬이 좋으니까 뭐 이제 집에서 밥하고 있고 그 어떤 검사한테 들으니까, 그러면 부인이 이렇게 막 밥하고 있으면 또 가가지고 설거지도 해주고, 이거는 뭐 좀 뭐가 더 들어가야 되겠다는 등 이래갖고 굉장히 여자 아이들 뭐 이렇게 그 윤석열 총장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김만기 씨처럼 여자나 아이들이나 노인을 막 꼬시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여자와 이 여성들 뭐 이런 분들, 그 아줌마들이 좋아한 거죠. 뭐 이쁜 그 젊은 여성들이 좋아한 게 아니고 애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굉장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렵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한 모양이에요. 돈도 많이 들여서. 그래서 어렵게 아이를 가졌는데 그게 이제 그때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도에도 나왔지만은 내가 그냥 애를 어부바 해가지고 같이 출근을 하겠다. 응? 그만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유산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 뒤에도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 앞에서는 이제 뭐 임신이 아이들 얘기는 안 하는 게 예의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준호라는 게 김혜경은 두 아이 엄마고 김건희는 토리 엄마다? 이거는 참 잔인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잔인한 거는, 제 친구도요, 이 애가 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쭈니라고요. 정말 반려견이 있어요. 근데 걔가 왜 쭈니냐면 애들이, 그 남자애들이 다 준자예요. 학렬이. 그래서 얘도 학렬을 따라서 쭈니가 된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이 엄마하고 토리 엄마하고 이걸 또 비교를 하는 것도 웃기죠. 그것도 웃기지만은 토리 엄마가 두 아이 엄마보다 너무나 못하다? 아니, 지금 그 두 부부한테는 이 반려견들, 반려묘가 얼마나 위로를 해주고 그 아이를 잃은 아픔과, 그리고 그 뒤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뭐
이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겠어요. 또 여자도 그렇고 이 윤 총장도 그렇고. 그래서 엄청난 아픔이 있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건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한준호라는 사람이 수행실장이래요. 그래서 그 생긴 것도 아나운서고 뭐 이러니까 이 남국이를 날리고 이 한준호를 수행실장으로 했다는데, 한마디로 정말 수행이 덜 된 수행실장. 차라리 남국이가 낫지 않을까. 남국이가 사고 치는 건 속이라도 많이 들여다 보이고 그냥 웃으면서 아유 모질이 뭐 또라이 이러면서 우리가 넘길 수가 있지만, 이 한준호가 오늘 사고 친 거는 우리 가슴도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제 친구 중에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꽤 많아요. 근데 아주 잘 살아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은 영부인은 국격을 대변한다고 그러면은 아니 애 둘이 있어야만 영부인 하는 거냐? 응? 그 저기 토리 엄마는 영부인 하면 안 돼? 응? 그리고 왜 꼭 여자는 아이를 꼭 낳아야 되고 뭐 이게 국격이고 그다음에 영부인이 무슨 국격을 대변하냐 이러면서 이 뭐 여성들 반응이 아주 쎄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친문 맘카페들도 서서히 돌아서고 있다. 저 이재명 진짜 못 봐주겠다. 이래서 요즘 이제 친문 맘카페에 가더라도 균열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갈라치기도 대단하고요. 네. 와, 저는 이걸 보고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네. 우리 루비님께서 3월 9일까지만 하신다니 밤 시간이 벌써 쓸쓸해지네요. 윤 후보 되시면 끌고 밀고 해주셔야죠. 짧게라도요. 아니 저는 뭐 그냥 이 한 개인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이제 살려고요. 그리고 좀 또 이 유튜브 하는 것도 여러분 의외로 좀 힘들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성원도 해주시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막 그 안영환 선수하고 할 때 우리 둘이 막 열심히 준비해갖고 막 하는데 들어오시는 분들 막 290명 막 이럴 때는 그래도 뭐 반갑고 참 소중했죠. 그때 오신 분들이. 그래도 막 열심히 했죠. 그리고 그때는 참 어려웠는데, 그래서 안영환 원장이 참 얼마나 더 기뻐할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지금 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3월 9일까지만 이러니까 저도 아무리 피곤해도 해가 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거 이재명이 발언도 문제지만은 이 김현지 불륜성 고소 뭐든지 얘네들은 고소하잖아요. 김여경이도 고소해, 이재명이도 고소해. 뭐 그러니까 그 캠프가 고소 캠프라는 거예요. 고소한 캠프. 그리고 한준호 리스크. 근데 저는요, 이 한준호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재명이가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이거는 많은 사람들 가슴에다가요 못을 박은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 대검을 꽂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얼마나 애완견이나 반려견이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응? 저도 지금은 뭐 이렇게 이렇게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하고 막 그냥 살지만은 저도 이제 혼자 이제 독거노인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정말 로봇개를 내가 키울 것인가 아니면 애완견을 키울 것인가, 그 고민을 저도 언젠가는 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알렉사 이러면서 로봇개를 키울까 내지는 뭐 이 AI하고 대화하는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참 이 못할 짓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상처가 있는 윤석열 부부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좌파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진짜 싸가지가 없어요. 우리 김일홍 멤버님께서 네, 여성표 100만 표 날아갔어요. 와, 맞는 말씀입니다. 진짜 여성표 100만 표가 날아갔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